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뭐니 해도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어떤 그 무엇을 하더라도 편안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우경아 대표님이 마음 공부로 얻은 것들을 전자책으로 쓰셨습니다. 우경아 대표님은 단락단락 전자책 하나하나마다 진심이 어려 있고 누군가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투자를 하든 글을 쓰든 마음의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로 해서 얻은 것들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평화 관찰 인식, 우경화 지음, 지은이 우경화 지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도 우경아 그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 우경아 저기 대표님의 전자책이 저한테는 굉장한 성장과 발전을 주는 책들이라서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프롤로그.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은 법이다. 내가 경험한 어둠의 색이 얼마나 짙은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나보다 더욱 깊이가 있고 깨우친 분들이 물론 세상에 무척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마음의 불안과 불편들 덕분에 지금의 그때와 비교할 때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고 배웠고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도 자유롭고 즐겁고 평화롭다. 나는 지금 나의 이런 마음과 상태 그리고 나의 지나온 길을 글로 남기고 싶다. 우경화 지음. 목차 프롤로그입니다. 오랜 마음 공부를 내가 얻은 것들. 첫 번째, 마음 관찰. 2. 나는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 3. 자기 자랑. 4. 애정 결핍 극복하기. 5. 모든 것에 대한 감사. 6. 몸과 마음의 평화. 7. 시간과 죽음에 대한 이해. 8. 절대적 관찰자. 9. 궁극의 목평화 시공일치 에필로그.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첫 번째, 마음 관찰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마음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내 마음을 관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고 난 후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늘 나의 시선은 외부로 향해 있었다. 밖으로 남에게로 남의 감정과 마음으로 그래서 늘 힘들고 마음이 답답했다. 무겁고 큰 돌덩어리가 늘 내 마음을 누리고 있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았고 한이 맺혀 있었다.
과거의 나는 늘 불편하고 자연스럽고 불안한 사람이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표현이라는 것을 할 줄 몰랐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해야 한다는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다. 지금의 나는 안다. 그랬던 내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의 정신과 영혼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미 지나간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진다. 관찰, 바라보기, 와칭의 개념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 들고 시야가 확 넓어졌다. 아니,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와우!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나의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는 개념을 알고 난 후 많은 것이 보였다. 특히 내 마음, 감정, 생각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분리된다는 느낌이 들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관찰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과거의 나도 그랬지만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마음, 감정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외부로만 향하던 나의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보이기 시작했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직시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2. 나는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 과거의 나는 매우 마음이 불안했고 불안정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그 덕분에 매우 자유롭고 평화롭다. 나는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 나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다. 안동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다. 나는 나는 유교 문화가 싫다에서 자세하게 적었지만 성인이 되고서야 유교 문화가 기독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의 나는 늘 무언가에 눌려 있었고 억압되어 있었다. 나의 감정과 마음은 늘 답답했다. 늘 무겁고 힘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응어리가 진 느낌이었고 한이 맺혀 있었다. 나는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매우 심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살았다. 왜? 그렇게 듣고 보고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기준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였다. 나는 늘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살았다. 부모님의 말, 어른들의 말, 선생님의 말, 나의 의식과 시선은 늘 외부로 향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었다. 늘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살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다. 그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에 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해도 된다는 것과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오래 마음 공부로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은 매우 자유롭고 평화롭다. 지금의 나는 모두 정화됐고 치유됐다고 믿고 있다. 과거의 나는 화를 못 내는 사람이었다.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싶어도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나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풀어내야 할지 몰랐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기분이 나쁘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화가 나서 얼굴이 뜨거워져도 그 감정이 표정으로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느낌이었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이러다 나도 모르게 폭발하여 폭력 같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지는 않을까,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 늘 눌려 지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내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심했다. 거기에다 초등학교 때 말더듬 흉내를 내다가 말을 더듬는 습관이 생겼다. 말이 더듬어지고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험 또한 오랜 시간 나를 힘들게 했다. 이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 힘들고 막막한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린아이도 아무 걸림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는데 정말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상상이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단어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에 말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책을 보고 여러 언어치료 기관을 다니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했다. 이런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영향과 성격적인 영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콤플렉스, 말에 대한 불안들이 합쳐져서 나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그랬던 나의 경험과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니까.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자기 자랑. 과거에 내가 사랑이라는 말은 참으로 낯설고 멀고 어려운 말이었다. 나는 80년생 41살이다.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시절은 모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 시대였다. 우리 집은 안동 시내에서 하해마을 가는 곳 중간쯤에 있는 풍산이라는 읍내다.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집은 농약방과 지업사를 같이 했다. 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 없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었다. 최근에 나를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감정 표현을 잘하고 솔직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불안도 걱정도 없고 매우 평화롭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지금도 난 엄마 아빠와 편하게 나의 감정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못 해본 것이 너무도 아쉽다. 아버지는 내가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사람은 참으로 좋은 분이었는데 깊은 부자간의 애틋한 정을 많이 못 나눈 것이 지금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 딸들에게는 늘 다정하고 편안한 아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 시절 사회 분위기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 시대여서 가정교육이나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마음과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만이 생각났다. 지금은 좀 덜한데 결혼을 하고도 초반에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다. 너무 어색했고 말을 잘 못했다.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거의 못 보았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하면서 감정을 정화하라고 치유하는 호오포노포노와 EFT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둘의 원리는 모두 사랑을 담고 있다. 호오포노포노는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 이 네 마디의 말을 입이나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 FT는 나는 비록 뭐뭐하지만 나는 지금 감정이 매우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이런 나도 깊이 이해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감정, 기억, 마음, 영혼, 무의식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원리였다. 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느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외출을 나갔다. 돌아오는 버스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다. 그날도 나는 마음속으로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와 이런 나도 깊이 이해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를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다. 내 안에서 울고 있고 떨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다.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거렸다. 그 아이는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서 울고 있었고 떨고 있었다. 그동안 나마저 봐주지 않고 외면하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보이자 너무도 미안했다. 아, 내가 그동안 그랬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았고 나의 마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이 계속 났고 너무도 미안했다. 나는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마저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외면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런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리고 그동안 잘 견뎌 주어서 정말 감사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지 않을게. 앞으로 영원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해. 이렇게 나는 내 안에 나를 만났고 용서를 구했고 화해를 했고 안아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자기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애정 결핍 극복하기. 많은 사람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쓴다. 그리고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른을 공경하고 남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입시 문화, 주입식 교육, 그리고 성적으로만 한 사람을 평가하는 학교 제도 등, 그리고 무엇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어린 시절 형성된 애정 결핍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애정 결핍이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자존심과 자부심과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도 영향을 준다. 세대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고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애정 결핍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어린 시절 배가 고파서 울었던 기억,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무서웠던 기억,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애정 결핍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애정과 관심을 듬뿍 받고 살았던 사람도 무의식 속에는 조금씩 누구나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가정 불화나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오랫도록 무의식의 속의 기억에 남아 힘들어하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일들은 대를 이어 대물림 된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부모가 되면 같은 상처를 자식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 또한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맞았던 기억들, 부모님이 싸울 때 싫고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나는 이러한 기억과 아픔, 그리고 상처들을 다양한 심리 감정 프로그램들로 많이 정화하고 치유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감정의 해소를 경험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었다. 우리는 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다.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 바로 내가 내 안에의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정화하고 치유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과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한다. 나 자신이 바로 사랑이고 빛이라고.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을 많이 보였다. 그래서 나도 감사 일기를 써보기로 시작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아있는 것, 심장이 뛰고 숨 쉬어지는 것, 볼 수 있고 들리는 것,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 모든 것에 감사한 것이다. 아름다운 자유, 신비로운 우주, 신비한 밤하늘의 별빛, 길가에 핀 들꽃,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 편리한 제품과 과학 문명들, 내가 좋아하는 틴나탄 스님의 책,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바다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몸과 마음의 평화, 책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나는 이 책을 보고 나서 평화라는 말이 나는 너무 좋아졌다. 평화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가치, 사랑, 자유, 행복, 풍요 등을 모두 아우르는 큰 의미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는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말이 나온다. 그렇다. 평화는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선택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늘 평화를 선택한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나는 이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다.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다. 우와, 좋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내 몸이 편하고 자유롭고 마음이 편하다면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구글이 엔지니어링 차드 멍탄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차드 멍탄은 말했다. 우리 마음의 기본 상태는 행복이라고. 기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행복이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명상으로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나의 마음을 고요하고 청명하게 하는 것이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의 의식을 호흡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단 10초만 눈을 감고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보길 바란다.
고요하고 청명한 상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로 바로 행복이다. 책, 내 안의 나에 나오는 말이 고요히 있으라. 그럼 그대가 신임을 알리라. 마음이 어지럽고 머리가 복잡할 때 호흡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과 돌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오랜 마음 공부로 얻은 것들, 7. 시간과 죽음에 대한 이해. 나에게도 죽음이란 무섭고 생각도 하기 싫은 대상이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본 책,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를 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 책은 매일매일 죽는 사람을 보고 죽는 사람을 가장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인 호스피스 병동 의사님의 쓰신 책이다. 작가님이 가까이에서 본 죽음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죽기 직전 사람들의 표정은 매우 평화롭다고 했다. 죽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반응은 모두 두렵고 거부하고 반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보고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사랑하는 내 아내도 아이들도 언젠가는 죽고 모두 헤어진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매우 슬프고 힘들겠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렇다.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매주 하는 강의의 제목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이다. 이 강의에는 시간에 대한 내용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는 이 강의를 매주 하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시간의 중요성과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 나의 신념으로 만들고 있고 남들에게 시간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강의의 핵심 내용은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과 죽음은 선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나 또한 그랬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았다. 원래 이 강의는 스쿨 몬스터의 강의였다. 나는 이 강의 내용이 너무 좋고 강력해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쿨 몬스터로부터 구매를 했다. 하기 전에 나는 이 강의를 3번 정도 들었다.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내가 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죽음은 고마운 존재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현실을 알차게 살아가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에너지는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고 싶은 것을 못 해본 것에 대한 후회다. 내 인생의 목표는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요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음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한다. 해보지도 않고 될까 안 될까 망설이지 않는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못하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 일단 시작을 먼저 하고 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만들어 간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매우 심플해진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매우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나는 웰다잉에 관심이 많다.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절대적 관찰자. 책 힐링 소사이어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그렇다. 내가 아니고 내 것인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말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고 관리가 관찰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깊고 넓고 심오한 존재다. 참나, 신성, 신, 빛, 진짜 나, 본 마음이라고 도 표현이 된다. 그것의 본질은 관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절대적인 관찰자이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강의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우주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그렇다. 우리는 우주보다 큰 사람인 것이다. 눈을 감으면 넓고 광활한 우주가 보인다. 우리의 의식은 온 우주를 담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다. 생각하지 말고 인식을 해. 인식이라는 것은 느낌이고 감각이다. 우리는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인식해야 한다. 나는 인식을 하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의 감각에 집중하고 있다. 머리로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의식을 하고 느껴보려고 하다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리, 인생의 법칙,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관찰이고 나는 우리가 모두가 절대적 관찰자라고 생각한다.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은 것들, 궁극의 평화 시공일치.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고차원적인 표현을 자주 쓰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다. 차원이 다르다. 경지가 높다. 놀랍다. 신비롭다. 신기하다.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리, 인생의 법칙이란 이런 말들이다. 그리고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평화,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 더욱 크고 넓고 깊은 것을 항상 추구해왔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철학자입니다. 당신은 깨달은 자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과연 내가 깨달은 자가 맞는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처럼 마음의 갈등, 불안, 분노, 걱정, 근심 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늘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늘 자신감에 차 있고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특히 좋아진 것은 그 누구들 만나도 기가 죽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고 편하다. 요즘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며 살고 있어서 더욱 그런 기운이 퍼지는 것 같다. 니체가 말했다. 결국 즐거운 것이 답이다 라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선택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로그를 한 지 3년 정도가 되어 간다. 그동안 쓴 글이 4,952개다. 하루 평균 4-5개의 글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며 수많은 감정의 해소를 경험했다. 글쓰기를 통해 진짜 나를 만났고 나 연구소를 만났고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작가로, 강사로, 상업가로, 사업가로,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나처럼 작가, 강사, 사업가로 변화시켜주는 사람으로 말이다. 글쓰기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글쓰기에는 명상과도 같은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온전히 모든 의식을 나의 마음과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적절한 단어와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호흡, 명상, 마음 공부, 내면 관찰, 마음의 평화, 이 모든 것이 하나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과 의식이 온전히 머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드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지금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다.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나쁜 기억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한다. 우리는 존재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늘 언제나 항상 바로 지금뿐이다. 인생의 비밀과 변화는 늘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행복이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자유와 평화는 내 몸이 머무는 공간과 시간에 내 마음과 영혼을 함께하는 것이다. 궁극의 평화는 시공일치이다. 에필로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당신은 철학자라는 말에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남의 말만 듣고 살았기에 힘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말하는 나의 말만 들으며 살기로 선택했다. 어린 시절 마음이 불안했던 덕분에 감사하게도 많은 마음 공부를 경험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할 말들이 많아졌다. 인생이 풍부해지고 깊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과거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도 많이 변하고 달라진 것이다. 나는 이런 지금의 내가 너무 좋다. 지금의 내가 느끼는 나의 정신 상태, 마음의 평화, 자유는 이런 많은 마음 공부에서 비롯한다는 생각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지금의 내가 너무 좋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우경하 지음.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